안녕하세요. 빌딩 노드입니다. 오늘은 그 서울 외 지역 상권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인천에서 가장 큰 상권 탑3 중 한 군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은 크게 주안역 상권, 그리고 두 번째로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위쪽에 뻗어있는 9월 로데오 상권인데, 그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부평인데, 부평이 사실 인천 그 유명 상권 지역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이 일대가 부평시장역부터 부평역까지 전부 다 일반 상업지이고, 부평역 그 5번 출구 광장 앞쪽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권이고, 아무래도 문화의 거리와 테마의 거리 차이점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네. 이제 부평역이 크게 보면 문화의 거리와 테마의 거리, 횡단보도 하나 도로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문화의 거리는 뭐 쇼핑이나 식사, 카페 이런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테마의 거리는 뭐 주점, 유흥, 약간 술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많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옆으로 간다고 하면 숙박 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을 하나요? 일단 문화의 거리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 메인길에서 약간 광장 개념의 오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이 20년도 12월에 53억 8천에 이제 매각된 건물입니다. 당시 이제 토지 평당가가 6,900, 그러니까 7천만 원 선에서 매각이 됐는데, 당시에는 좀 시세 수준으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매입하셨을 당시에 대출을 한 38억 정도 받으셔서 현금 한 16억 정도로 매입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까지 하시면 뭐 20억 이내로 이 인천 메인 상권에 수익이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형 건물로 매입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당시 50억 정도 되는 규모면은 되게 크게 매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여기 전명수 수석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인근으로 뭐 8천, 9천 이렇게 매각된 사례도 있고, 좀 더 큰 볼륨이 큰 금액대도 매각된 사례가 있어서 당시 20년도에 잘 매입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당시 수익률도 그러면 굉장히 우량했던 건물이었나요? 네, 당시에 이제 만실 기준으로 4% 이상 당연히 나오는 수준이었고, 공실도 없었어서 매수자분, 매도자분 좀 만족하는 그런 거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요 인근에 또 소개해드릴 건물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건물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물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4년도 6월에 매매가 92억 원, 평당 9,8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의 1억 원 가까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계약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계약일이 6월 초, 잔금일이 6월 말로 계약부터 잔금까지 약 3주가 걸렸고요. 한 달이 안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법인을 이용해서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 건물은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셨고요. 대출은 그러면? 대출은 지금 매매가의 약 65% 정도 이용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물을 보면 지하 없이 지상 2층으로 1층에 임차인 3분, 2층에 임차인 1분 해가지고 총 4개의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건물의 또 장점이 이제 가시성인데, 인근에 있는 다른 길에서 해당 건물 쪽을 바라봤을 때 건물이 다 가시성이 확보가 됩니다. 전면이 좀 넓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임대료나 공실에 다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해당 건물 앞부터 북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해당 건물까지 딱 봤을 때 딱 직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옆에 뻗어 있는 길들을 보면 일직선에서 다 약간씩 옆으로 꺾여 있어요. 일자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사각형의 모서리 쪽에 있는 건물들은 다 멀리서 가시성이 확보되는 건물들입니다.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괜찮았나요? 이게 개인이신데 매매가 90억 넘는 건물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거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실 매입한 금액과 주변 평당 임대료 시세를 반영해서 계산을 해보면 사실 수익률이 높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매입한 금액대가 또 대로변이나 서울 상급지도 검토가 가능한 금액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매입하신 분께서 어떤 확고한 의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평당가가 9,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최근에 거래된 것들 중에서 금액대도 제일 크고 평당가도 제일 높습니다. 현재 소유자분, 매수인분도 아마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매입하셨을 것 같아서 우선은 좋은 자리에 잘 선점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화의거래에서 테마의거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이제 테마의거리고 이쪽 문화의거리랑 테마의거리 그 대로변을 좀 끼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요 베스킨라빈스가 사실 여기 세계과자 할인점에 있다가 이쪽 우측으로 또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굵직한 업종들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하는 곳들이다 보니까 요 메인길 나중에 물건이 있어서 한번 답사 오시게 되면 꼭 한번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직사각형 부지에서 투썸 플레이스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테마의 거리, 보통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참 다양한데 데이트나 뭐 친구들 만나는 장소로 술을 마신다든지 뭐 편안하게 시간 보내는 장소로 좀 많이 유명한 곳들입니다. 밤에 한 저녁 6시경 무렵부터 가보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1층뿐만 아니라 전층 권리금이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상부층도 다 권리금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임차 수요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메인길 접근해서 이제 우측으로 같이 한번 빠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숙박업이 좀 나옵니다. 바로 한 블럭 뒤인데 그렇죠. 네. 네. 약간 그 신촌의 약간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흡수 흡수되는 그런. 여기서 놀고 이 버뮤다 삼각지대로 들어가면 거래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부평동 587-5번지에 위치한 메리디앙 모텔 건물인데 25년 1월 달에 16억 8천에 거래가 됐고 대지 56.87평으로 평당 2,954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건물이 객실 수가 여러 개 호실이 있었고 그래서 평균 매출 1,200만 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도 후에 공사를 좀 해서 시설을 좀 보완하고 대관료를 좀 올려서 운영을 한다면 월 현금 흐름이 매입자 입장에서 매우 우수했던 건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구상에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따로 없는데 실제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벨롭 부담을 좀 덜하는 면도 좀 있었고 발달 상권 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고객도 매우 많아서 공실 리스크도 좀 덜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영업 허가증도 좀 살아 있어서 양도 양수가 가능했었고 임차인이 그 모텔로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그 매입 조건 자체도 굉장히 우수했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례 보시면 요 건물인데 요 인근 일대 최근 거래 사례들을 살펴보면 총 매가 자체도 팔린 사례 대비 굉장히 가볍고 옆에 나와 있는 이제 최근 호텔들 이런 걸 보면은 40억대, 50억대 거래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모도 좀 작은데 매출 흐름도 좋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해당 입지에서 코너 입지에 좀 위치해 있는 여러 개의 객실이 나오는 모텔이다 보니까 향후 이제 시세 차익 면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 조건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월 달에 일전에 나왔던 금액보다 조금 내고돼서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숙박업을 직접 운영하기에 좋은 컨디션의 물건이어서 매각이 된 것 같고 부평 테마의 거리 자체도 현재도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와 테마의 거리와 이제 숙박 시설까지 이어지는 그런 수요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아서 잘 매입을 하신 사례인 것 같네요. 사실 평당가만 시세만큼 지금 나와주면 매매가 자체, 그러니까 볼륨 자체가 이제 크지 않은 상권이다 보니까 3, 40억대 물건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지금이. 그리고 총임대로 수준을 봐도 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투자 고객들이면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상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숙박업을 직접 운영을 하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들의 수요도 있기 때문에 통임대로 호텔을 임차를 주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매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물값이 없는 상태에서 평당가 2,900인 거잖아요. 순수 평당가. 네, 그러니까 시세 대비도 좀 저렴한 편이기도 해서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인천 최대 상권 중 하나인 부평 좀 설명드렸고요. 사모님 보시기에 부평 좀 어떤 상권인 것 같나요? 부평을 오늘 좀 더 그 투자자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좀 더 매력적인 상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50억 이하, 그러니까 현금 투자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인천 부평 쪽에 있다고 하시면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서울, 경기, 뭐 심지어 강남도 그렇지만 제일 빌딩 투자하실 때 두려우신 게 공실 리스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부평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실 리스크가 좀 적은 지역이기도 하니까 빌딩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좀 소액으로 대출 활용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리는 상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손님은 좀 어떠셨나요? 상무님께서 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다 해버렸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아니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상무님 의견이랑 동일한데 서울 외 지역으로 50억 이내 투자처를 찾으신다면 인천, 그 중에서도 이제 부평을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공실 위험들도 낮고 계속 상권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세 차익도 기대하실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과거 로드맵 보면 네. 상권도 살아있는 걸 계속 생생하게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좀 저희가 드리는 말씀 신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부평을 좀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빌딩 로드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